대만 회사에 대한 종류와 그리고 진출 형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대만의 주요 회사 형태는 법인 형태고요. 그리고 또 비법인 형태가 있습니다. 법인에는 유한회사, 유한주식회사가 해당이 되고요. 비법인 형태는 지사, 그리고 연락사무소가 포함이 됩니다. 대만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보시는 회사 형태는 중문으로는 요시엔공스라고 하고요. 영문으로는 리미티드 컴퍼니라고 하는 유한회사입니다. 유한회사는 일반적으로 법인을 운영하시다가 부채나 법적으로 책임 소지가 발생을 하면 말 그대로 투자자가 이게 출자하신 자본금에 의해서 유한적으로만 그 책임을 지시게 되고요. 유한 주식회사는 유한회사와 유사하긴 합니다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유한회사는 나중에 유한 주식회사로 전환이 가능하고요. 대만에 우선 처음 진출하시는 기업 같은 경우는 지점 형태로도 많이 선택을 하십니다. 지점은 대만의 독립법인이 아닌 이제 해외 기업, 즉 한국 기업이 지점을 대만에 설치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한회사는 좀 다르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면 대만 지점도 책임을 지시지만 물론 본사한테도 책임 충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까지 고려를 하셔서 유한회사나 혹은 지점을 설치하시는 걸 고려하시기를 권해드리고요. 보시는 연락사무소 같은 경우는 본사의 사무소를 대만에 설치한다는 개념이고요. 지점하고는 다르게 매출 활동을 전혀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세나 부가세 신고 같은 대만의 연례 보고사항에 대한 의무는 없으시고요. 연락사무소에서는 매출이 전혀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대만의 보통의 이제 통상 한국보다 낮은 급여 수준을 이용해서 리서치를 하시거나 혹은 본격적인 시장 진출하시기 전에 시장 조사를 하시거나 본사를 대신해서 계약 체결 같은 걸 하실 때 이제 선택하시는 형태입니다. 대만 기업 이제 진출하실 때 많이 선택하시는 유한 회사랑 그리고 보이시는 지사의 지점 형태를 좀 더 중점적으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유한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유한회사와 지점 모두 최소 자본금 규정은 없습니다. 물론 현지에서는 현지인 같은 경우는 이제 1대만 달러만으로도 법인 설립이 가능하긴 한데요. 하지만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대행 설립 서비스 비용하고 그리고 약 6개월에서 1년 정도 회사를 운영하실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그 정도의 자금 규모로 설정을 하시면 무난하게 대만 정부로부터 투자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한회사나 지점은 대만의 국가안보와 관련된 산업군이나 혹은 외국인이 투자가 제한되는 사업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라던가 일부 스페셜 라이센스를 받는다던가 혹은 보안과 관련된 산업 같은 경우는 제한이 있고요. 그 외에 모든 비즈니스는 다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분야에 따라서 의학이나 특별한 허가증이 필요한 부분 같은 경우는 스페셜 라이센스라는 것을 취득하셔서 일단 운영은 가능하시고요. 외국인에 대해서 특별히 제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설립 요건에서 유한회사 같은 경우는 1자연인 혹은 법인 주주 이상이셔야 되고요. 등기사는 개인이나 법인 모두 가능하고 최소 1인 혹은 최대 3인까지 선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점 같은 경우는 본사에서 지점장을 반드시 임명을 하셔야 되고요. 그 임명한 지점장이 이제 지사에서 최종 책임자가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유한회사 같은 경우는 한국 모기업이 100% 투자를 했다고 해도 출자금 내에서 유한한 책임만 지시면 되고요. 지점 같은 경우는 본사와 연대 책임이 되는 형태입니다. 세무적인 부분을 보시면 이제 회계감사나 세무감사는 관련 규정에 해당이 되면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연 매출액이 한 1억 대만 달러, 한국 돈으로 약 4천만 원, 40억 정도 되고요. 40억 정도 이상이 나오시면 이제 세무신고를 하셔야 되고 혹은 납입 자본금이 3천 대만 달러 이상이거나 혹은 상장사, 금융기관 그리고 노동본국에 가입한 이제 피고용자, 직원이 100명 이상이시면 감사는 반드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유한회사나 지사 같은 경우 부가세나 법인세 같은 이제 연례 보고사항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되고 납부까지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세율 같은 경우는 법인세는 약 20% 그리고 부가세는 5%로 동일합니다. 조세적인 측면에서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유한회사 같은 경우는 법인세 신고를 하시고 그리고 그 이익금을 주주에게 이제 배당금 처리를 하실 수 있는데요.
이때 모기업이 송금을 한국으로 하시게 되면 혹은 주주에게 송금을 하시게 되면 모기업은 대만의 비거주자이기 때문에 원천세로 21%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기업은 송금을 안 하시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만약에 이 발생한 이익금을 주주에게 배당을 하지 않으면 배당 처리를 하지 않는 지난해에 대한 잉여금에 대해서 미분배 잉여금이라고 해서 5%에 대한 또 부가세가 1회 한해서 적용이 됩니다. 반면에 지점 같은 경우에는 해외 법인으로 간주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결산하시고 그리고 법인세 납부하신 다음에 이익금을 본사로 송금하실 때는 원천세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유한회사와 지사에 대한 차이점을 간단하게 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설립하는 방면에 있어서 보시면 회사명을 본사와 다르게 별도로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유한회사와 유한주식회사는 별도로 설정을 하실 수 있고요. 대만은 우선 회사명을 중문명으로 기본을 하기 때문에 영문명은 옵션 사용입니다. 사용하고자 하는 이제 중문명을 저한테 전달 주시면 유관기관 사이트에서 저희가 실시간으로 체크해서 중복된 사용자가 있는지 혹은 이 중문명을 사용할 수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지점 같은 경우는 중문과 영문명을 기본적으로 본사와 동일하게 사용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회사명을 특별히 다르게 선택을 하실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문을 위주로 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본사의 중문명이 따로 없으시면 저희가 대만 현지 담당자 통해서 유사한 발음이나 뜻을 고려해서 이제 제안을 드리고 있고요. 영문 같은 경우는 본사의 영문명이 있으시면 본사 사업자 등록증에 등록된 그 영문명을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다만 대만 회사에서는 이제 타이완 브런치라는 명이 뒤쪽에 이제 추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설립 소요 기간을 보시면 유한회사나 이제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2021년 기준으로 약 2달에서 한 2달 반 정도 걸리고요. 지점 같은 경우는 1달에서 2달 정도 소요됩니다. 근데 지금 아시겠지만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좀 유동적으로 변동이 될 수는 있고요. 은행 계좌 개설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비대면 계좌로 개설하시는 경우에는 또 추가적으로 1개월 정도 추가가 될 수는 있습니다.